네, 월요일에 핵심 코너 한판 직감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출신 김재소입니다. 네,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 출신 최지은입니다. 예, 좀 따라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네. 예, 두 분이 이제 워낙 방송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동종업계라서 예, 닮아가고 있어요. 굳이 뭐 따라하는 거라고 할 수 표준화 되고 경쟁 있어요. 경쟁업체라고. 경쟁업체. 네. 그 흰머리 많이 나세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 아니요, 저는 풍성하고 늘 검습니다. 풍성한 법 흑발을 자랑하고 네, 계시는데 너무 오래 자만하지 말고. 세상은 탈모인하고 탈모 예정인만 있어요. 그럼요. 자,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SNS에 화제가 되는 그 흰머리 세 가닥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본인은 그냥 보통 한 가닥씩 났는데 동시에 세 가닥은 처음 뽑아서 올린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세 가닥이 또 이 의미가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 흰머리 세 가닥이 배현진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익명의 안철수 의원 측 인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마저 나오는데 이 해석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뭐 한 말씀 핵심 해주세요. 관계자 핵심 관계자로서 여쭤봤는데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 네, 핵심 관계 이해관. 본인이 이해관 아닙니까? 저는 아니고요. 그 선거 후에 윤핵관으로 바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윤핵관도 아니고 저 이해관도 아니고 그 핵심 관계자에게 닭이 물어봤는데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니까 전 10번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이해관에게 물어보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왜 방송 밖에서 들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관에게 확인해 보니 그 머리 세 가닥.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냥 뜻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정말 예, 진짜 그건 그렇고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저번 주에 한참 논란이 많이 됐던 그 간장 디코이와 간장. 간장. 예, 그거는 근데 의미심장한 것 간장 같아요. 한 사발 마시러 가야겠다. 그거는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간은 누굽니까? 그거는 안철수 대표인 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 제 추측입니다만 장제원 의원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거는 안철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결정을 잘 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본다 해서 간을 잘 본다 해서 간철수라는 말도 사람들이 사실 공개적으로 잘 하지 않는데 그거를 당대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합당한 당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조금 지나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제 언제까지나 제 추측이고 이준석 정치권에서 대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해석이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해석은 어쨌든 제 영역이니까 예. 그런 건데 제가 사실은 왜 이렇게 굳이 당대표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요.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이 일련의 윤리위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향해진 상상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도 뭐 범죄가 있을 것 같다. 성상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 윤리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게 그 상상력의 힘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준석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사실을 정의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 역시 지금 일련의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암시적인 이야기들 던짐으로써 예. 마찬가지로 상상력에는 상상력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그 상상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상의 힘이 더 강하다. 음모는 음모로 음모에는 대응하는 음모로, 거고 상상에는 상상은 상상으로 상상이다. 대응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그걸 던짐으로써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향한 안 좋은 상상력들을 뭔가 국민들이 그래서. 발동시키기 위해 한 게 아닌가라고 그냥 제 해석입니다. 예, 최재현 네.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저 해석에? 저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해석이 더 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준석 대표가 약간 장난스러운 말투나 이런 게 조금 당 대표로서 좀 진중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신선한 좀 특이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예. 거기에 연장선상이라고 보이고 다만 이렇게 본인이 SNS에 이렇게 장난스럽게 쓴 것까지도 해석이 막 분분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 정치인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정치인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뭐 논란도 많고 뭐 업적도 많고 이런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여당에서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 자,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예. 자 이준석 당대표 지금 현재 여당 리스크 된다. 네,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탓도 굉장히 많지만 이준석 대표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는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과의 최고위원과 뭐 이런 말다툼 선찰상. 이런 것들이 악수 거부.
이렇게 막 진중한 그 집권 여당이라기보다는 조금 장난스러운 그런 면도 있고 또 지금 뭐 성산납이라든지 또 뭐 이 뭐 증거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혹이라든지 이 중에서 증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그 정무실장이 돈을 줬다는 것까지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저는 전해드렸는데 돈을 준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돈을 투자- 주고 각서를 줬다는 네. 것이 투자가 사실이라고. 이루어지진 않았고. 예, 그 거기까지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저는 전해들었는데 이런 것만 해도 이미 그 이준석이 상징하는 젊은 원외의 새로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당 대표로서 이 신주류 윤핵관 대 이준석 이렇게 이 갈등 구도 이게 결국은 당내 주도권 싸움인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 주도권 싸움에서 조금 밀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여당에서는 큰 리스크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임에도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박한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대로 하면서 그냥 그 싸움을 이기는 분만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진 작가님 이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의 리스크라기보다는 그냥 권력 투쟁을 하는 거고. 권력 투쟁하는 거다. 그 양쪽에서 투쟁을 하는 거라고 보고요. 뭐 리스크라고까지 보진 않아요. 리스크 아닙니까? 뭔 리스크가 있어요? 오히려 민주당의 리스크죠. 민주당은 민주당 걱정을 하고 국민의힘은 괜찮다. 이거는 뭐 권력 싸움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법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미 이제 시효도 지났고 그다음에 증거들도 제가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것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건 다. 그게 성상남이든 아니면 그 후에 뭐 증거 인멸이든 간에 과연 이게 법적으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는 건가? 그것도 사실 저는 불분명하다고 보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명이 또 말끔한 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쪽에 해명이 말끔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고. 근데 그걸 근거로 이제 윤리위에서 판단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리에서 판단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확정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확정된 사실은 아니고 막연한 경험칙이잖아요. 아니 그걸 안 했으면 왜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그러면 각서를 쓰게 해? 그 새벽에 이런 식의 갔냐? 경험칙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징계의 근거로서 타당하냐? 이런 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애초에 선거 와중에 그걸 갖다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몇 번 연기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지적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여당 내에서 그 드디어 이제 시작됐다. 왜냐하면 중요한 선거가 다 끝났잖아요. 선거가 다 끝났고 나가니까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김 소장님. 저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윤리가 했더니 뭐 별거 없고 저기 뭐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이준석 대표는 패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부터 유튜버 주장이라서 뭘 제대로 대응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하여튼 구체적인 인물 직업까지 등장해서 뭐 했던 사람이고라는 거 나오고 이제 카메라 증거도 또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쪽에서 또 증거를 공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다시 또 징계를 소환하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는데 좀 아까 진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자 이거 무조건 다 범죄니까 기소하겠다라고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징계는 받았는데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다 사건을. 그럼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은 또 들고 일어날 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 감수하고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내년 6월이면 이준석 대표 내보내고 윤핵관이 원하는 당대표 세워서 공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이 순간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편으로 말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튜버가 또 진짜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증거를 또 공개하고 나면 저조차도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비판을 들어야 되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가 징계 개시 시점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준석 대표와 이제 가시화되면은 갈등 대상이 장제원 의원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이 이 대표의 징계가 논란이 되는 상황을 두고 이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정당인가 이렇게 꼬집었더니 이준석 대표가 이제 미키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직접 쏘기 시작한다. 라면서 이제 이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장제원 의원은 내가 이준석 대표 무슨 갈등이 있냐? 자꾸 갈등 유발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설득되십니까, 김재섭 위원장? 글쎄요. 뭐 저는
갈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지역 신경전이 위원장한테 있어요. 윤핵관 핵심 인물을 저격하라고 그러시면 그 부담스러워 어떻게 합니까? 그러네요. 당 대표와 윤핵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되는. 근데 뭐, 그러니까 긴장 국면이 있죠. 확실히 예, 긴장 예. 국면이 있고. 네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근에는 이제 정진석 부의장과의 뭐 다툼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윤리 문제도 있고 그밖에 또 배현진 최고와의 뭐 이 손 제스처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 전선이 굉장히 넓어진 상태고 심지어 안철수 이제 의원이 마치 뭐 윤리위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라는 식으로 한번 받아친 적이 있었잖아요. 윤리위에 아니 안철수 안철수 의원에게. 의원에게. 예. 그러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하나하나 다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긴장 국면 자체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거는 장제원 의원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심지어 김정재 의원의 어떤 언론 보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박을 해가지고 예. 본인의 SNS 계정상에 올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말 그대로 당내 긴장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예. 뭐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과 지금 굉장히 그 전선이 넓은 상태에서 긴장이 높고 갈등 국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랑은 관계가 어떤 겁니까? 오늘 나토 출장하는 장소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서 이제 잘 다녀오시라라고 인사를 했는데 네.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발족한 혁신위 관련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최진 위원장님. 뭐 저는 그 이번에 안 간 거는 네. 아마 뭐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오라고 하지 않아서 안 간 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갈등은 아니다. 예, 아니 그 갈등이죠 그게. 아, 그게 사이가 갈등입니까? 좋으면 오라고 했겠죠. 아, 보고 싶으면 오라고 할 예, 텐데. 예. 근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뭐 이거 큰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서 있고 막 이런 것을 이제 윤리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 윤핵관은 나를 반대해도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 윤리위 결정이나 이런 것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사이 좋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을 건데 이준석 대표는 예, 내고 싶을 건데 거기서는 뭐 오라고 특별히 안 하니까 못 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윤핵관 안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당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내년 6월에 대표를 바꿀 건데 지금 지난번에 그 대선과 지선도 이겼고 이준석 대표에 기여한 것도 있으니 일단은 뭐 다음번 총선에도 유리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부는 지난번 대선에서 그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 후보하고의 그 갈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 좀 너무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준석 대표도 잘못이 있다, 좀 쫓아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윤핵관 대 뭐 신주류 대 비주류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권력 투쟁 그런 구도가 형성됐다고 하면 그 비주류의 한 축이 이준석 대표라고 보이고 안철수 대표는 오히려 신주류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준석 대표랑은 반대되는 그런 권력 투쟁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진 작가님이 이준석 대표 포위 작전 시작됐다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안철수 의원이죠 지금은. 예. 그분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국면에서 써먹는 거지 금방 팽일 텐데.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핵관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거를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거라고 믿을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낙선 운동을 했거든요. 정말 윤핵관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엉망진창으로 경선도 본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나마 선거를 갖다 끌고 올 때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이준석인데 그 역할을 아마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라고 예.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왜 떨어지느냐면 이준석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윤핵관 이 사람들이 옛날 MB 때 그 사람들이 줄부세잖아요. 맨날 줄부세만 하니까 사실 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초에 기대도 없었거든요. 그 이상의 기대도 없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또 내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확 내치고 그걸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내쳤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모두대로 가니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모든 책임을 또 이제 이렇게 그 이준석 사람들은 대표에게 몰아가지고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이준석 대표를 공격해가지고
얻을 게 없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그 문제잖아요. 자기들 생각하고 보통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괴리가 된 거잖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 함정에 빠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을 내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그냥 MB 때 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다 하나 더 얹혀지는 게 검찰조직이 얹혀진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정권이 올바로 순항을 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저는. 네. 김수영 더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시면. 자, 그 아까 전에 이제 공항에 못 나간 건 허례 의식을 줄인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럴 수가 있나요? 예.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인데 당 대표가 나가서 무운 정도는 빌어드려야 당연한 건데. 무운. 예, 못 무운 나갔는데 좋죠. 예. 지난주 토요일에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최근에 6월 중순에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이 저녁 만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이 이걸 전면 부인합니다. 만난 적 없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우리도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가 대통령 일정 어떻게 공개하느냐. 근데 항상 소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 만나서 만찬을 한번 했잖아요. 공식 만찬을. 그때 선거 잘했다는 얘기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수고했다. 뭐 예, 이런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고. 근데 그게 지금 이어져서 결국 공항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공항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친분을 한 번 더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 이런 만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방에서 대통령실이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마당에도 그걸 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당대표실의 입장이라는 것. 굉장히 그거는 제가 드릴 정리해 말씀이 주실 있어요. 거예요? 예. 네. 저도 그 헷갈려 죽겠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요. 제가 국어를 좀 잘했는데 그 저녁 만찬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간식을 먹었나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녁 만찬이 아닐 수도 있고. 이해값 맞네. 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읽었고. 같이 왜냐면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건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 여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수없이 소통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 예. 연락을 하든 뭐 만나든 수차례의 소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그 언론 보도 자체는 만찬을 안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그 시기 즈음하여 만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식사를 안 했을 뿐이다. 이제 이게 정확한 내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이걸 굳이 부인할 이유도 없고 그 대통령실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고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나긴 만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아니다라고 부인한 게 중요한 거죠.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 만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공부를 만난 잘 것 아시는 분이 자체는 왜 그러세요? 아니야,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맞아요. 이 정도 부인했으면 대통령실에선 부담스러우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한 그게 거고 왜 그러냐면요. 오늘도 부담스러우니까 나오지 마세요로 연결될 수밖에 아니,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준석 대표를 그것 때문에 당무 때문에 만났다고 하면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에 예를 들면 징계가 나왔다 하더라도 대통령 의중이냐 이렇게 될 수 있고 징계가 안 나와도 이게 대통령 의중이냐 이렇게 될 수 있고 보류가 된다 해도 대통령 의중이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만나지 그 이슈와 말아야지 관련해서 보통. 아니죠.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안 만나면 안 되죠. 만나야죠. 통화 정도로 하면 되죠. 만났다는 것 자체가 시그널 이미 주고 있는데 이 동아일보에 보도될 만큼 어차피 알려지게 돼 아니 있는데. 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윤리위라는 그 상상력을 발동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에서 미리 차단을 한 거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또 SNS를 또 많이 하는 분이시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그 전당대회 출마할까? 이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당 대표로 출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당대표로 나왔는데 뉴스토마토 보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예측해 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로 나온다. 공동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도전이라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당 대표로 도전하실 것이다라고 예측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뭐 이재용 의원이 출마하는데 이분이 뭐 당대표로 나온들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의 당대표 출마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뭔가 좀 임팩트가 있지만은 뭐냐면 이분도 얘기하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책임들 그 팬덤 정치의 책임도 결국은 이재명은 피해자였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사실 가장 강한 팬덤의 가해자가 그쪽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재명 사람이라는 인식을 이번에 주고 말았어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쭉 잘하다가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걸려 있구나라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의원도 개혁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 대표로 나온들 이재명 의원이든 나간다면은 그 별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나오긴 하나 의미는 없을 예, 수밖에 의미는 없다. 없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온다면 김혜영 의원. 예, 뭐 좀 다를까. 제가 볼 땐 이번에 좀 점수 많이 깎였어요. 그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뜨악해 하더라고. 이건 또 뭐냐? 자, 우리 최진우 위원장께서는 뭐 저도 당 대표로 나간다는 오늘 그 기사를 봤는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예, 뭐 저는 당 대표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최고위원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 대표가 나오면 어차피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당 대표로 뭐 김민석 의원도 얘기하시고 뭐 서른 맞아요. 의원도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것도 막 얘기를 했던 게 2, 3, 4등부터는 자동으로 그럼 최고위원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가 설사 안 되더라도 지금 당 대표로 얘기를 했던 분들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나가도 어차피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나가도 어차피 당 대표가 안 될 건데 최고위원을 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친정 체제가 강화되는 거죠. 뭐. 근데 그거는 뭐 이 지금 이 분이 박지원 이 최근에 막 그 여러 뭐 얘기에 따르면 이분을 추천한 게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거는 이재명 후보가 맞는데 뭐 발탁한 사람은 딴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광재 이제 의원 얘기도 나오고. 이광재 의원이 뭐 같이 원주니까 얘기를 나오는데 예. 저는 또 그렇다고 막 이광재 의원의 뭐 아빠 찬스다 이건 좀 너무 과하다. 약간 좀 이 지지자들이 좀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하기 위해서. 그 공격을 좀 너무 과하게 심하게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원주니까 알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뭐 N번방에서 뭐 불꽃 추적단으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에서 마지막에 도움이 됐던 건 사실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여성 지지자들의 많은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설득을 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게 사실인데 예. 그걸 마치 막 이광재 의원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다 몰아가는 거는 예. 지금 조금 너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콘텐츠가 좀 여성 문제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점도 좀 많이 과대 분포되어 있는 점도 있고 네. 또 본인이 말한 게 한때는 또 이재명 후보를 막 감싸는 것처럼 하다가 또 한때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처럼 하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그 민주당의 다른 신세대 정치인들보다 나은 것은 예.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참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최진우 위원장보다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에선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이분도 우리 당의 좋은 자산이고 다만 이분이 이제 당 대표로 이렇게 다시 과도하게 막 당을 이끌고 이것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지만 뭐 여러 그 당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는 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김재섭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아니죠. 예, 김재섭 위원장, 당협위원장. 예.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의 얼굴이 되는 것이고 그 당이 나아가는 방향이 되는 것인데 박지원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에 계신 180석 의원님들도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상 대표를 역임하면서 민주당이 나아갔던 방향들 중에서는 좋은 방향도 많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성비위 문제, 성폭력 문제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단하는 좋은 모습도 보여줬지만 그밖에 선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내부 개혁에서 중진들한테 턱턱 막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당원들도 여실히 봤거든요. 예.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대표가 됐을 때 그거의 연장선상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커다란 덩치를 갖고 있는데 나가는 방향 자체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박지원 위원장이 상징성은 있으나 대표가 되기에는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2분 남았는데요. 자, 개점 휴업 중인 국회 여당 책임이 클까 야당 책임이 클까 각자 30초씩 발제할 수 있도록 기회 드리겠습니다. 누구 책임이 큰지 짧게만 해주십시오. 진 작가님부터. 둘 다 책임지죠. 두 분이 싸우게 하십시오. 둘 다 책임 있다. 두 분 말씀 듣고 저는 자, 우리
자, 최지은 위원장님, 여당 책임입니까, 야당 책임입니까? 저는 뭐 국회 원구성 이런 것은 예. 항상 여당 책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예, 지금 Always.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항상 여당 책임이었어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기를 해도 결국은 여당 책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원구성은 결국은 여당 책임이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심지어 우리 법사위까지 주겠다 이랬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민주당이 쉽게 그냥 준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지금도 지지자들이 반대하시는데 그런 걸 다 안고 그래도 협치를 하려고 한 건데 너무 쉽게 안 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과정도 그렇고 뭐 과정이든 뭐든 결국은 이건 여당 책임이라고 다 여당 생각합니다. 책임이다. 한마디만 저는 벼랑 끝 전술 같은 거 북한처럼 뭐 없는 나라들이 쓰는 거지 왜 여당이 야당을 붙들고 벼랑 끝 전술 쓰지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이거는 자, 그 여당 답변해 주세요. 30초. 다수당 책임이죠. 다수당 책임인데. 네. 아, 다수당. 네, 다수당의 책임인데. 다수당. 예. 왜냐면은 그 지금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라는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찍 우리가 협의가 됐던 내용이고 해석 여지가 없이 뭐 야당이 갖는다, 여당이 갖는 게 아니라 이런 문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라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개특위를 붙이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사개특위를 동의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말하자면 검수한박 법안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을 붙여놓고 원구성 안 알겠습니다. 한다고 말하면 안 되죠. 예, 두 분의 결론은 여당 책임, 다수당 책임이다. 그래서 양쪽 모두 책임인 진 작가님 말씀이 맞는 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한반집감 지금까지 함께하신 분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최지은 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당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